안녕하십니까. FTV 바다낚시교실 박진철입니다. 자, 저는 지금 남해 동부권 가장 멀리 위치해 있는 섬, 이곳 갈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 갈도에서 전청 낚시를 통한 참돔 낚시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참돔 낚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돔 낚시 시작하는 채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1호대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대 허리의 강도는 거의 2호대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한, 액션이 강한 낚싯대를 선택을 했고요. 자, 원줄은 3호, 목줄 3호에 도래를 사용했습니다. 자, 찌는 줄내림이 좋은 대구경 기울지 포제로를 선택을 했고요. 제이 쿠션 대신 쿠션 수준과 간타치를 이렇게 응용채비로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간타치의 한쪽 끝을 빼고 한쪽 고무를 빼고 부력이 없는 수중 쿠션을 이렇게 꽂게 되면 제이 쿠션처럼 무게감을 가지면서 수중 쿠션의 이 널찍한 부분이 빠른 조류에서도 떠오르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채비가 되겠죠. 또 비중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밑부분만 빼서 간타치를 무게가 가벼운 걸로 또 혹은 더 무거운 걸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채비로 아주 융통성 있는 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돔 채비치고는 다소 약하게 보이실 텐데요. 아침에 제가 낚시를 시작하면서 지금 쐐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고 밑밥을 많은 양을 부어도 지금 잡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물을 낚아내기 위한 채비보다는 입질을 먼저 받는데 중점을 둔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채비에 아주 대물 참돔이 물었을 경우 감당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일단 입질을 받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조 전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강한 바람에 박진철 씨는 포제로찌를 이용한 잠수조법을 구사하였다. 전측 낚시의 핵심적인 기법 중의 하나인 잠수조법은 지금처럼 강한 바람이 불거나 입질이 약은 경우 그리고 급류대를 이용한 참돔 낚시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적절한 밑밥의 운용과 채비의 조작을 통해 참돔에 접근하려는 박진철 씨. 전측 낚시가 이곳 갈도의 대물 참돔에게도 통할지는 좀 더 지켜보자. 낚시 초반부터 많은 양의 밑밥을 투척하여 대상어를 유인하려 하지만 잡어의 반응도 없고 조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강한 쇳바람만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 제가 지금 위치한 포인트는 딱히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명한 포인트죠. 너부렁역 건너편에 지금 보이는 너부렁역 건너편 서쪽 치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하면서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됐던 여수권 감성돔 낚시도 원래 남해 동부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주의보가 터져가지고 불이 났게 차를 돌려서 또 바람을 피해서 금오도로 향했던 것이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쐐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겨울 수준입니다. 원하는 포인트에 결국 못 들어가고요. 지금 갈도의 3분의 2는 낚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름 없는 포인트지만 그나마 물이 조금 가는 곳을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뭔가 조건이 안 좋다 그래서 낚시를 포기할 수는 없죠. 집중해서 꼭 참돔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낱마리 참돔 소식에 도전한 갈도 참돔 낚시. 하지만 점차 거세지는 바람이 낚시 초반부터 박진철 씨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참돔 낚시는 주로 본류대 영향을 직접 받거나 갯바위 가까운 곳에 본류대가 흘러야 한다. 또 갯바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지형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해 동부권 전역에 걸쳐 참돔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낚시터 대부분이 내만권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참돔 낚시터로 잘 알려져 있는 사량도 남우연은 내만권이다. 하지만 원도권 같은 갯바위 여건을 자랑하며 조류 소통이 좋고 수심이 깊은 덕분에 해마다 대물 참돔을 많이 배출하는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날물의 영향으로 점차 강하게 흘러가는 먼 바다에 비해 갯바위 주위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멀리까지 캐스팅하여 채비 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다. 예, 아침에 첫 채비를 넣을 때부터 생각보다 조류가 참 좋다고 느낄 정도로 물이 아주 이쁘게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초들물보다 중들물이 되면서 지금 조류 흐름이 자꾸 죽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물이 빨라질수록 저쪽 고프리에 부딪히는 반탄주가 크게 생겨서 지금 바깥 조류는 보니까 아주 어느 정도 강한 조류가 흘러주는데 오히려 안쪽은 그 반탄주가 넓게 형성되면서 조류가 많이 죽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조금은 좀 더 흘러줘야 한두 마리 입질이라도 닿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류가 흐르는 잘 가는 저까지 제가 캐스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글쎄요, 물이 지금 조류 세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기다려 보면 바깥에 저 세차게 흐르는 조류가 약간 안으로 붙어주면 제 낚시하는 자리 앞에서 조경지대가 적절하게 흘러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주위 갯바위의 영향인가? 갯바위 쪽으로 붙어서 흘러가야 할 조류는 먼 바다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다. 공격성이 강한 부시리가 갯바위 주위로 들어오며 참돔 낚시를 더욱 힘들게 한다. 수십 미터를 반복해서 흘려보내주는 박진철 씨. 여기서 잠깐 박진철 씨를 통해 참돔 이야기를 들어보자. 꾼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선호하는 어종 한 가지 정도는 다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돔 낚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참돔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돔 낚시의 백미죠. 상사리급이라도 처음에 입질이 들어올 때 낚싯대를 쭉 빨고 들어가는 강력한 입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가 참돔을 좋아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매력들이 있죠. 참돔한테는 조선시대 성종 때 엮은 고서죠. 규합총서라는 책에 보면 승기락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요, 봄철 도미의 맛이 기생보다 낫다, 이런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옛부터 참돔의 맛있는 맛을 인정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두일미라는 말이 있죠. 고기는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다. 그 말의 유래도 제일 처음은 참돔의 머리가 맛있었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참돔은 다른 감성돔이나 다른 어종과 달리 항상 일몰 후에만, 다시 말해서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나서만 그 암소가 서로 방정을 하고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일처제를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로서 또 도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돔이라는 고기는 각종 행사나 좋은 일에 많이 상에 많이 오르게 되죠. 뭐 생일, 회갑잔치, 또 제사상 등에는 꼭 빠지지 않고 오르는 고기인데요. 그 이유는 참돔이 도미 종류 중에, 바다고기 중에는 약 3, 40년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 그 장수하라는 아주 좋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참돔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참돔이 오늘은 안 물어주네요. 1809년 빙허가기 씨가 부녀자를 위하여 엮은 여성 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승기락탕 어두일미 일부 일철한 말로 참돔을 서술하고 있다. 예로부터 그 명성과 함께 사람들에게 입맛으로 기쁨을 전해주던 참돔이지만 오늘은 박진철 씨의 애만 태우고 있다. 예, 아직 이런 시간인데 배가 온 김에 포인트를 한번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틀째 계속 부는 새바람의 영향인지 자보도 한 마리 입질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류도 지금 중드름을 맞으면서 낚시가 어려운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참돔 낚시하고는 거의 안 맞는 조류죠. 발밑으로 완전히 달아붙어 버립니다. 좀 먼 바다에서 오는 조류를 보니까 이 조류가 지금 금방 바뀔 것 같지가 않는데 포인트를 옮겨서 남은 시간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던 조류의 흐름이 좋아지질 않는다. 이에 박진철 씨는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한다. 배를 타고 선장님과 의논을 해보지만 북서풍이 갈도 전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 선장님도 답답한 모양이다.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곳이죠. 매여 포인트입니다. 매여에서 약간 안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앞에 있던 포인트보다는 지금 조류가 조금 흘러주는데요. 물론 뭐 아침 좋은 시간을 지금 놓친 상태니까 글쎄요, 제가 이곳에서 참돔 낚시를 하면서 여러 마리의 참돔을 낚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채비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침에 썼던 채비보다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약한 채비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입질을 받는데 우선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물이 문다면 입질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인트 공략해 보겠습니다. 3제로찌의 2호 원줄, 2호 목줄을 사용하여 참돔의 입질을 받아내려고 한다. 대물을 낚아내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입질을 먼저 생각한 3제로 채비. 자, 3제로찌의 채비 운영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찌 외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고 바늘과 바로 연결되는, 목줄과 바늘이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J 쿠션이나 M 쿠션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적당한 순조류, 바람도 없는 좋은 조건에서 적당한 순조류가 나갈 때는 찌 외에는 밑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바로 목줄과 바늘을 연결하면 아주 부드러운 채비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또는 와류, 조류가 다시 복잡한 조류가 생길 때는 채비가 가벼운 채비이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채비가 쉽게 떠오르거나 밑밥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J 쿠션이나 M 쿠션을 달아주시게 되면 물속에서 어느 정도 채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밑밥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채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강해지고 있는 바람에 밑밥과 미끼의 자연스러운 동조를 위해 J 쿠션을 달아주어 채비를 선행시켜 주고 있지만 입질 한 번 없이 미끼는 계속 살아 돌아온다. 바람과는 반대로
시원하게 흘러야 할 조류는 중날무림에도 흐름에 변화가 없다. 참돔 낚시를 하는 박진철 씨와 달리 홈통 쪽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 분은 이미 손맛을 본 모양인지 살림망을 띄워놓으며 초가을철 감성돔 조항을 말해주고 있다. 아직 참돔 낚시는 이른 것인가. 대체로 4월에서 6월 봄에 모습을 드러내고 늦은 가을철 감성돔과 함께 출몰하는 참돔이다. 하지만 본류대 영향을 직접 받거나 갯바위 가까운 곳에 본류대가 흘러가는 포인트에는 현 시즌에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참돔이다. 답답한 마음이지만 원줄을 멀리까지 풀어주며 어디 있을지 모를 참돔 모습을 그려 떨어졌습니다. 채비를 흘려보낸다. 자, 거리 떨어졌죠. 낚시를 하실 때 초중급자분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캐스팅을 할 때 뒤를 안 돌아보죠. 크릴 위치를 확인 안 하고 바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크릴이라는 게 조금만 충격이 가져도 쉽게 떨어지는데 캐스팅을 할 때는 사이드 캐스팅이든 이 언더핸드로 던지든 꼭 시선은 크릴을 향해서 이렇게 크릴이 날아가는 궤적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릴이 떨어진 찌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크릴이 더 멀리 날아가도록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뒷줄을 찌가 물에 떨어지기 전에 뒷줄을 살짝 잡아주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크릴이 더 멀리 날아가서 채비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때 분명히 크릴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도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차치 제가 크릴을 확인을 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감습니다. 다시 감았을 경우에 크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더 캐스팅 하는 게 불확실한 마음으로 채비를 흘리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항상 캐스팅을 할 때는 크릴이 떨어지는 거를 포인트에 크릴이 떨어지는 것, 바늘에 붙어 있다는 거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캐스팅부터 채비 내림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낱말이 참돔 소식에 힘든 낚시일 것이란 생각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지만 무심한 바다는 대답이 없고 철수 시간만이 다가온다. 철수를 앞둔 박진철 씨를 통해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3제로찌 사용 방법과 밑밥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자, 저는 오늘 낚시의 시작과 끝을 포제로찌와 3제로찌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별 조과가 없었지만은 평소에 참돔 낚시에서 저는 3제로찌를 가장 적합한 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제로찌가 참돔 낚시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소 빠른 조류나 늦은 조류나 상관없이 밑밥과의 동조를 철저히 지켜줄 수 있는 찌가 3제로찌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돔은 밑밥의 낚시 대상 어종 중에 밑밥이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밑밥에 동조된다는 채비가 밑밥에 동조된다는 초점을 제 1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3제로찌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 낚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3제로찌 운영법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가 갯바위고 꾸니 선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참돔 낚시는 순조류, 앞에서 뻗어나가는 조류나 물론 대각선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흘려주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밑밥을 1, 2, 3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2, 3m 간격을 두고 밑밥 띠가 형성되도록 밑밥을 뿌린 다음에 채비를 캐스팅합니다. 1, 2, 3를 뿌리고 채비를 캐스팅하고 채비 캐스팅 이후 이 전체가 다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1, 2, 3의 밑밥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자,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30m 혹은 4, 50m 이상 채비를 흘리더라도 최초 밑밥이 들어간 자리와 채비 캐스팅 이후 마지막 밑밥이 들어간 자리에 전체적인 간격은 10m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소 멀리 흘리더라도 완벽한 동조는 아니더라도 밑밥의 덩어리 속에 본인의 미끼가
채비가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죠. 이런 형태로 캐스팅을 하고 이런 채비를 반복해서 흘려주는 것이 가장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순조류, 대각선으로 나가는 조류도 마찬가지고 정면으로 흘러나가는 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비를 밑밥을 1, 2, 3 그리고 밑밥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후면에 채비를 캐스팅하고 다시 1, 2, 3를 뿌려서 어느 정도 넓게 띠를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쓰리제로치를 운영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저희 참돔 낚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포인트가 있죠. 자, 갯바위고 꾼이 선 자리일 때, 자, 본류대가 강하게 흐르고 낚시꾼이 선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지류대가 말려 들어가서 조경지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를 참돔 낚시에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지류대가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밑밥을 1, 2, 3 자, 하나, 둘, 셋 간격을 주셔도 되고 물이 천천히 흘러가니까 한 자리에 약 2, 3초 간격으로 밑밥을 뿌리게 되면 여기 밑밥을 뿌린 밑밥은 한 단계 앞서가겠죠. 그런 식으로 1, 2, 3 밑밥을 뿌리고 이후에 채비 캐스팅을 하고 채비하고 앞에 뿌린 밑밥이 흘러가는 그 뒷공간에 다시 1, 2, 3 밑밥을 뿌려주시면 아까 순조류와 마찬가지로 본류대 조경지대를 태울 때 지류대에서 꺾여나가는 조류의 밑밥들은 넓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쓰리제로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고 참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운용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